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18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 관련 교사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낙뢰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5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전기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도심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익성과 개발이익 사이에서 목포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징계 대상 인원이 수십 명인데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범죄 결과 처분 통보 내용과 학생 면담 기록지, 해당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3개 학교에 30여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안팎의 교사는 교육청 감사 결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된 가운데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터빈이 정지하면서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5호기가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가동이 자동으로 멈춘 5호기에 대해서 원인 조사와 정비를 마치고 이틀 만인 어제 오후 4시 30분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송전 선로에 벼락이 떨어져 가동을 멈췄던 5호기는 낙뢰로 인해서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계 전기가 내부 회로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운데 광주시가 자료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산정가격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8만 3천여 가구, 공동주택은 42만 3천여 가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목포도 광주처럼 오랫동안 묵혀둔 공원을 일몰제 시행기간 이전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광주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공익성과 개발이익 사이에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3년 전인 지난 1976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산정공원 일대입니다. 면적이 47만여 제곱미터로 새롭게 개발된 백년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다 분묘도 많아 재정력이 미약한 목포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이 같은 검토 대상지는 산정과 용라, 안장산, 양을 등 모두 7곳으로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산정공원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정공원 면적의 78%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2%는 1,800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또 묘지 이전, 또 공원 조성에 사업되는 비용이 약 한 800억에서 9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저희가 일거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목포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에 육박하고
임성지구와 오령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것.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진행되는데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움의 사업 내용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된 영암 F1 경주장은 지난 2013년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경주장을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3호읍 3포지구 4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에 조성된 F1 경주장. 2013년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주말 위주로 열리는 자동차 관련 행사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1 경주장에서 1년에 전라남도 경기가 담당관입니다. 63일간이 열리는데 그 기간 중에는 남도 한 바퀴를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감안하면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기업도시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경주장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올해는 교육당국과 함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 특구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내년부터는 실행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 확보로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우 인재 육성회하고 전라남도 기업도시 전남교육청과 손잡고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활동, 생존 수영 등으로 올해는 한 5천 명, 내년부터는 1년에 한 60만 명 이상이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F1 경주장이 앞으로는 청소년 특구로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구성되고 있는 F1 청년 관광특구, 관련 플랫폼 구축과 내실에는 콘텐츠 마련, 연중 지속 가능한 아이템 선정 등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수건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설계 발주를 거쳐서 오는 2021년쯤 혁신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과 문화체육 공연시설 등을 갖춘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50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광주 시민회관을 청년 창업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민간협의체인 광주시민회관 활용 시민추진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시민회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2도, 나주 영하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로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2도, 습도는 80%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당초 약속했던 능력 중심 인사 원칙과는 달리 특정 지역 출신, 또 코드, 보훈 이런 단어들이 인사 원칙을 채워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행정의 정당성은 상실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공공기관 인사의 문제점, 오늘 참여자치 21의 최회영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선발된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출범식에서 개인기를 선보일 사람을 찾는가 하면 청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면접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인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순천시에 1,4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1,400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시는 일단 보상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순천시민단체는 포스코 기획팀의 무능함과 또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겠습니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희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기온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도 기온은 크게 올라 따뜻한데요.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도, 습도는 67%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죽봉대로는 교직원 공제업 사거리에서 농성역 구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상무대로 입구 3거리에서 상무역 방면 역시 교통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시의회의 후보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김강렬 후보자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 광주 환경공단뿐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등의 인사청문회 때도 후보자의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들어서 약속했던 인사 원칙,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이 원칙이 지금 실제 인사에 있어서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는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야기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선 7기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논란들이 발생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치 21 최회용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횡령 이야기도 나오고 배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 논란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보면요. 이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이란 직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약 1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강렬 후보가요? 예. 네. 그리고 이 시민생활환경회의로부터 이 김강렬 후보가 그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인도 은행 계좌로 거래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차입금을 상환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오후에는 또 급여와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또 위증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네, 말씀하시죠. 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또 이 김강렬 후보자 서류 심사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불거지는데요. 네. 가장 낮은 점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최종 후보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 내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상황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위원님, 광주 환경공단이 이사장 부분은 정상용 전 의원이 후보자로 그 앞전에 선정이 됐다가 또 자질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퇴했던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정상용 후보자는 왜 사퇴를 하게 된 거였죠? 정상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를 가장 중시 여기는데 전문성도 없었고 도덕성에서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후보로 내세운 이 김강렬 후보는 전문성은 있었지만 이 도덕성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환경공단 이사장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지만 또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이사장이나 그다음에 또 원장이나 그 책임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이 산하 기관장 또 임직원들의 인사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뭐 구체적인 이름 밝히긴 좀 그렇지만 광주시 체육회 사무처장, 또 노동협력관, 문화예술관장, 뭐 환경복지 전문위원, 뭐 이외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성과 능력 이것이 이용섭 시장이 천명했던 이 인사 원칙인데 이거가 배제되고 한평, 광산, 상급 캠프라는 이것이 보다 더 중시되는 인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중심이 아닌 보훈 인사적 성격이 강한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네네네. 네, 이런 보훈 인사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인사들이 갖고 있을 문제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타견이지만 방금 이제 보훈 인사, 측근 인사 이것을 맹목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과 정책적 방향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지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또 이 긍정적 효과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도덕성과 또한 능력이 되지 않는 이 측근들이 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려고 들고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이 미흡한 이 사람들이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기관의 장이 된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 이용섭 시장을 위해서도 이 자리를 고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요.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측근이면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요, 이번에 환경공단 이사장 이 청문 과정에서도 이야기되고 또 그 전에 과정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에서 제대로 이런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문제점을 잘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청문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그 이유는 어떤 거죠? 뭐 한번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용섭 시장 체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광주시의 인사청문회를 좀 살펴보면 뭐 광주도시공사 사장, 뭐 김대중 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환경공단 이사장, 네.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는데 이 환경공단을 제외하고 3개 공공기관의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었습니다. 네. 예,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됐음에도 인사청문회가 무시되고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또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 후보자들 검증해야 될 이 인사청문 위원들 중에 일부가 후보의 경력이나 공적을 칭찬하고 또 후보자가 또 머뭇거리면 이 서면으로 제출해 하라면서 대려 위기를 모면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이 단체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으로 구성되고 있는 그 한당 지금 민주당 네. 중심의 이 시스템이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야기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 시스템이 민주당 전체 또 시 네. 입장도 민주당, 시의회도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도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이런 서로 좀 민망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피해가자는 뭐 이런 말 것도 못한 있을 구석도 수 있을 있고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묻지도 못할 것이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용집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와 시스템들이 이것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 인사까지 반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많이 청문회가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야지 제대로 된 인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일까요? 이 또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시스템으로 사람을 강제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시의회 의원들은 네.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표이기 전에 네네. 그렇다면은 제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과 한번 맞서기도 하고 뭐 덮을 건 덮기도 하겠지만 하는 그런 자질의 문제 그리고 용기의 열정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스템 문제 이기 전에 제도와 시스템이 이기 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 청문위원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광주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시민단체 또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용섭 체제가 들어서고 허니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초에 각 총회와 조직 구성 그리고 지도부 구성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전열들을 가다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강렬 후보에 대한 지금 저희 참여자치 21도 마찬가지인데 후보에 대한 모종의 무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이용섭 시장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다면 광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광주시가 갖춰야 될 인사 원칙 어떤 원칙들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장의 의지가 전문성, 방향성,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원칙보다는 이 시장의 원칙이 보다 더 지켜져야지 네. 이 방향성을 두고
민선 7기가 이끌어져 갈 겁니다. 네. 근데 자기 자신이 말한 이 인사 원칙을 누가 깨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시스템과 제도 아니면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제도의 문제인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용섭 시장 측에서 인사풀이 없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말한 이 원칙에 부합한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건성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가 오늘 뭐 초안들이 논의가 되고 20일경이면은 일단은 뭐 시의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의 인사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환경공단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는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의 균형점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그 조직을 이끌 수도 없고 그 조직에서 도장만 찍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네. 도덕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리더십으로 이 조직을 혁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환경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네. 전문성에서 뭐 이 김광현 후보가 전문성은 있다지만 지금 도덕성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사장으로서의 자리를 고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치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최희영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서가는 청년 정책 그리고 남다른 청년 정책을 선보이겠다라고 광주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7기의 이 5기 청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출범식에서부터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광주시가 굉장히 갑질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청년 유니온 김서열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위원회 벌써 이제 5년째를 맞았고 이번이 5기 위원회인데요. 청년위원회가 당초 만들어지게 된 그런 취지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청년위원회는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광주시는 시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청년위원회는 단순히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광주 청년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거버넌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광주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원회가 바로 청년위원회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5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부터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시의 갑질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시가 새롭게 위촉된 청년위원들에게 출범식에서 개인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의가 있자 강제사항이 아니고 재능 기부를 해줄 위원을 찾는 것이라며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요. 네. 이 문제는 면접을 보는 과정 중에도 있었습니다. 네, 광주시는 청년위원회 지원자들에게 1시 30분까지 장소에 도착하라고 했으나 정작 모여있는 지원자들에게 마지막 면접은 4시 50분에 시작한다고 알렸고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온 청년들은 4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을 통해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 청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개인기를 요구했다. 청년위원회는 결국 청년의 정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는 그런 그 위원회인데 무슨 친목단체처럼 광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직접 청년 유니온을 이끄시고 또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먼저 광주시가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민의 권리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에게 참여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없이 재능 기부를 요구했다는 것은 광주시가 청년을 행사해서 개인기를 하는 어떤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회의 그리고 모임 등을 이어나가야 될 텐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청년들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광주시의 모습에 한 해 청년위원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광주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방금 지적하신 갑질 논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들으셨어요? 아직 시청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서 해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 여전히 광주시는 재능 기부를 해줄 위원들을 찾은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보았을 때 실제 5기 청년위원들이 왜 항의를 하였는지에 네. 대한 문제인식은 여전히 안타깝지만 없어 보였습니다. 네, 결국은 구체적인 왜 청년들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직까지도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민선 7기에서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선 7기가 가져가야 될 청년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네, 그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정의 핵심이라고 누차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광주행 일자리 등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일터의 청년들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실제 청년들의 일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직장 내 권위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끝없는 야근,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지켜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등 변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일터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용섭 시장님은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일자리 변화를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한 고민 속에서 광주시의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년 정책의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좀 현재 실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현재 청년 정책 예산이 광주시 5조 800억 전체 예산 중에 0.6%인 310억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310억 중에서도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은 55억인데요. 이제 55억의 그 절반도 그나마 논란이 이르고 있는 남도학습 운영지원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년 복지 정책의 확장적인 재정 투여를 통해서 광주시의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위원회를 통해서도 실제 광주 청년들의 삶이 어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세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전남 순천만의 명물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등장했던 게 바로 순천만 스카이큐브인데요. 운영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업체와 또 순천시 간에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희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스카이큐브 가지고 순천이 몹시 뜨겁고 시끄럽다고 들었는데 이 스카이큐브라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큐브는 영어로는 PR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무인 궤도차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우리 스키장의 리프트처럼요. 네네. 따로따로 이렇게 줄지어가는 40대 정도가 줄지어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무인 궤도차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인 궤도차. 네. 네, 8인승에 한 시속 40km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순천만 8인승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40대 정도가 순천만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무인 궤도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한 협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2012년에 순천시와 포스코의 자회사이면서 스카이큐브의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협약을 맺습니다. 네. 2013년에 열렸던 정원 박람회에 맞춰서 스카이큐브를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걸 30년간 운행한 뒤에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만든 다음에 스카이큐브를 에코트랜스가 운영을 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린 후에 네. 30년 지나면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12년에 협약을 했고 14년부터 운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운행이면 30년간 한 이후 운행을 한다는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년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건데 적자 문제가 몹시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 거죠? 매년 탑승객 손익분기점이 80만 명인데요. 네. 현재 실적은 매년 한 30만 명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 첫 해부터 한 55억 정도의 적자를 냈었고요. 네. 지금 현재 회사 측 얘기로는 200억 정도 한 5년 운영에 200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코트랜스가 지금 순천시에 보상을 지금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와의 협약에서 30년간 운영하는 시설비, 운행 손실분, 투자지원금 등의 투자지원금 제공 등의 내용이 협약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투자 지원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돼 있는데 네. 원래 협약에 그게 돼 있으니까
협약을 이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협약 당시에 그 몇 가지 조건들을 순천시가 이행해 주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네. 주차장 없애면 그쪽에는 차를 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순천만 습지까지 순천만 정원에서 스카이큐브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게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고요. 네. 또 하나는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그 통합 발권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고 네. 여기서 스카이큐브를 타면 네. 그로부터 한 4.5km 정도를 가서 습지가 있고요. 예, 네. 그 습지가 있습니다. 근데 2개 입장료를 하나의 그 통합 발권을 해주면 그 영업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투자 위험 부담금을 이 순천시가 그 책임지기로 이 3가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순천시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스카이큐브를 이용하는데 한 1인당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금은? 네, 이게 왕복이면 8,000원이고요. 네. 편도면 6,000원입니다. 또 순천만 정원을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또 8,000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통합 발권을 한다 그러면 8,000원 플러스 8,000원 좀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순천시는 이제 최초 협약서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협약서 수정을 이 에코트랜스 측에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에코트랜스 측에서도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수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최초에 들어있었던 이 협약 내용을 지금 에코트랜스는 지켜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중간에 공문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지금 갈등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코트랜스 측은 최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순천시는 우리가 그 협약 수정을 계속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에코트랜스가 동의했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적자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지금 갈등이 부딪히고 있고 피해는 결국은 관광객과 순천 시민들이 지금 짓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근본 원인 뭐 수요 예측의 잘못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우선 에코트랜스는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그 신성장 산업으로 그 스카이큐브를 개발을 했었고요. 네. 결국 근데 회사 자체로 보면 순천만 정원에 이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실패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면 포스코 결국 그 자회사이긴 합니다만 기획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네. 수요 예측도 잘못했고 그러면서 그 적자 책임은 이제 순천시에 넘기는 약간 이런 그 회사 자체 부실 문제가 조금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순천시 역시 정책 판단을 잘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이 특혜성의 그 민간 자본 유치를 약속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충분한 후속 조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에코트랜스에서도 기획력 잘못됐고 수요 예측이 잘못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 에코트랜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카이큐브를 건설하고 여기서 이익도 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 지금 자기들이 이 회사가 개발한 스카이큐브 이 부분을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수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모든 책임을 순천시에 밀어버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PRT 방금 스카이큐브와 같은 그런 PRT를 설치를 해서 미래 이 통근 수단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그
기획이 잘못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고민했던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순천시와 갈등 속에서 그 적자 부분들을 보존하려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내용인가도 좀 들려주시죠. 예, 이제 사실은 시도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포스코의 자회사가 그 자신들의 경영 잘못 책임을 시에다 물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3월 14일 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큐브의 이 운영 잘못을 순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몹시 부당하니 이에 대해서 시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포스코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그 미세먼지 문제도 좀 곁들여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이 포스코가 사회적인 책임은 망각하고 그 자회사의 경영 실패를 순천시에 떠넘기던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200억 정도 지금 운영에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현재 순천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 1,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적자 부분까지 현재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년간 이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30년치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존의 적자분 포함해서 1,300억이 넘는 금액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스카이큐브가 순천의 갈등 요인 예물단지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순천 시민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양측이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분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에코트랜스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경영 실패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차제 그 양자 간에 맺었던 협약서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천시도 그 협약에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천시가 이 협약을 맺을 때 앞으로는 좀 더 이걸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이 건뿐 아니라 또 환경센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좀 더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천시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희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데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스카이큐브 지금 이 순천만 그리고 이 정원 박람회장 정원 그 순천 정원과의 연결돼 있는 이 스카이큐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순천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가 보죠? 네, 화석 순천시장은 최근에 순천 신사중학교를 신대집으로 이설하는 문제로 중건설과 이렇게 또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포스코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이나 시정 운영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얘기가 됐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1.2km 떨어진 순천 문학관까지 운영되는 무인 궤도차 이 문제를 가지고 포스코 자회사와 순천시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30년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5년간 운영
운영 결과 그 적자 폭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네. 그 순천시에 1,367억 원을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허석 순천시장은 그 오늘 오전 10시 그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국장님 취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허석 시장은 네.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순천시 그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네. 그 시민 소송단을 구성해서 그 소송 준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쉽게 그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협약서 내용에서 네. 그 이전에 협약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언론이나 시민 사회 단체가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그 반발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탑승객이 33만에서 66만 이하일 경우에는 네. 그 순천시가 운영 적자를 그 보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33만 이하일 경우에는 그 경영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고 해서 보전하지 않기로 하고 네. 66만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네. 33만에서 66만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그 폐지한다는 걸 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운행 그 코스를 보면은 그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만 습지 그 앞에 있는 순천 문학관까지 이렇게 네.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순천만 습지 그 주차장을 그 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순천만 정원에서 그 순천만 습지까지 이렇게 자가용을 이용하고 가지 못하죠. 갈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되니까 그 스카이큐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네. 그 강하게 반발을 했고 노광규 시장 이후에 그 조총훈 시장이 이런 그 반발을 수용을 해서 네. 수정안을 만들었지만은 그 포스코가 아직 그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양측 주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적자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 자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포스코 자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건 에코트랜스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1,400억 정도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지역 내 갈등이 심한데 오늘 허석 순천시장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남도가 최근 광양제철소의 고로에 설치된 안전벨트 일종인 브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금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광양제철소도 마찬가지고 그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사실상 그 대정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정비 기간이 뭐냐면 정상 운영이 되다가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이렇게 끄는 경우인데요. 이때 그 대기 중에 그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대기 가스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현재 그 대기 환경 보전법상 이렇게 그 대정비 기간에는 그 어떠한 그 오염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이걸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법률안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대정비 기간에 상당히 그 오염 물질이 많이 그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 광양제철소의 경우에는 그 이런 그 고로가 총 5개가 있는데요. 네. 그 1년에 평균에 그 30여 차례 이렇게 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광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 광양만 녹색연합이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삼았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남도가 대정비 기간 중에 이렇게 그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위법한지 이걸 판단을 못해서 지금 환경부에 그 유권 의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요즘 이 미세먼지 때문에 온 사회가 시끄러운데 특히 이 미세먼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역민들이 더 예민하고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전남도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 브리드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도도 인식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맡긴 건가요?
예. 그 정상 공정일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그 대정비 기간 그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그 브리더의 그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해서 의뢰한 것인데요. 전남도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안전장치인데 평상시 그 정비 작업에 쓰는 것은 그 이상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면서요. 그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광양제철소는 그 브리더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 밸브로 그 허가를 받은 시설이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광양제철소 그 관계자는 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그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해서 동일하게 그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폭발을 막기 위해서 그 브리더 외에 대체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3월 18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3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뽑기로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